안녕하세요. 당뇨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그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당뇨 알아야 낫는다 박세희입니다. 현대사회를 100세 시대라고 하죠. 이젠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지가 중요한 세상이 됐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방해하는 만성질환 중 하나가 바로 당뇨죠. 그런 의미에서 당뇨 치료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자, 전 세계 당뇨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분이죠. 오늘도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저희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모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318-2275, 02-318-2275,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그럼 교수님 자리에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당뇨라 함은 췌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췌장의 기능이 망가지게 되면 우리 몸엔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기죠. 네. 이게 인슐린 부족해서 생기는 건데 인슐린 동화 호르몬이거든요. 저 그림 보십시오. 우리 음식을 먹는 이유는 몸이 건강해서 먹는 거죠. 그래서 첫째 음식이 잘게 쪼개져 가지고 피로 흡수되는 거. 장에서 위나 장에서는 소화 형태가 돼야 되고 소화가 된 다음에는 음식의 중요한 건 포도당을 받게 됩니다. 물론 아미노산 바뀌지만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은 그다음 피 속에 있는 것이 우리 몸에과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똑같이 돼야 되는데 그걸 동화작용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동화작용은 인슐린이 하는 일인데 인슐린 췌장에서 만들어낸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췌장이 망가져서 인슐린이 적게 나니까 동화가 아주 안 되거나 적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음식 먹은 것이 자기 목표를 못 하게 되죠. 그래서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은 우리 세포에서 흡수하지 않으니까 고혈당에서 고혈당이 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또 자기 몸에 있는 세포가 동화작용 때문에 힘이 생기고 살이 생겨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죠. 그러니까 힘 빠지고 살 빠지게 돼서 결국은 영양실조가 와서 우리 몸이 짜부러지니까 합병증 오게 돼서 온몸이 합병증이 돼서 사망하게 되는 병이 바로 당뇨병인 것이죠. 오. 네, 이 교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우리 몸에 에너지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합병증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가 높아서 혈당이 높기 때문에 이 당뇨 합병증이 온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다른 건가요, 교수님? 그렇죠. 그 내용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치료가요. 혈당 높은 것은 당뇨병의 그 원인 당뇨병이 어느 원인이 있는데 동화작용이 안 되는 인슐린 부족이 원인인데 그것은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가장 눈에 띄게 나는 것이 뭐냐면 고혈당인데 혈당 높아지는 하나의 증상에 불과하죠. 두 번째 뭐예요?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혈당치보다도. 그래서 작게 먹어 가지고 혈당치만 떨어진다고 그래 가지고 어떤 치료에서 혈당이 떨어진다고 그래도 그것이 곧 당 부처가 잘 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등식에 성되지 않는 거죠. 우리 몸이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작게 먹으면 혈당은 떨어지지만은 우리 몸은 더 합병증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원인을 잘 알아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하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이 자연스레 올라가게 될 텐데요. 혈당도 잡으면서 에너지 공급도 잘 할 수 있는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치료법이 있을까요, 교수님? 그럼요. 이게 가장 환자들이 고민하는 것이 작게 먹고 혈당 어저께도 환자한테 물어봤더니 환자분이 네. "왜 이렇게 삐쩍 말랐습니까?" 많이 말랐거든요. 음식 적게 먹었죠. 그럼 몸이 마르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그렇게 적게 먹으면 몸이 마르고 합병증이 올 텐데요. 그랬더니 왜 적게 먹었냐 하면 혈당이 올라가니까 혈당이 적게 먹었다고 그래요, 음식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좋겠는데 혈당이 올라가니까 못하고 아주 진탱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원인을 치러야 됩니다. 당뇨병 원인인 인슐린이 적게 나오는 것이니까 췌장이 망가지니까 췌장과 똑같은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 인공췌장기 치료인데 인공췌장기 치료하면 잘 먹으면서도 동화작용이 잘 되니까 혈당이 정상화돼서 몸도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 잡는다는 건 두 마리 토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죠. 그 원인을 치료하는 인공췌장기 치료를 하면은 당뇨병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당뇨의 원인을 해결해주는 인공췌장기 치료, 말 그대로 인공췌장기, 췌장의 기능을 대신해준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건지 한번 알아볼까요, 교수님? 네. 당뇨병의 인공췌장기는 이제 췌장이 이런 건 똑같습니다. 아마 이제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은 첫째 인공췌장기 치료는 아주 간단한 치료 방법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죠. 이분도 원래 당뇨병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골프 프로 선수입니다. 근데 먹냥 먹고 작게 먹으면 몸이 야위어져 가지고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는데요. 음. 저렇게 조그맣게 허리춤에다 인시 펌프를 달고 어. 달았더니 아주 간단하게 몸이 건강해져 가지고 우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달았어요. 소설도 아니고 아주 50g짜리 작은 걸 달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을 원인을 잘하면 치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다음 그림 보시면요. 우리가 인슐린이 필요할 적에 우리 몸에는 식사 때마다 인슐린이 많이 나옵니다. 저 중간에 있는 그림처럼요. 저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당뇨병은 췌장이 망가졌으니까 아래에 있는 거죠. 조금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혈당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인슐린 주사 맞는 경우에는 장시간 인슐린이니까 이게 3개 이렇게 크게 나올 거 적게 나올 수고 들어가면 그렇게 되니까 저혈당, 고혈당이 오게 되죠. 이 패턴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혈당, 고혈당 오게 되는데 인공제한 치료는 정상 췌장과 똑같이 인공적으로 인슐린을 이렇게 넣었다, 식사 때 넣었다, 작게 넣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마치 제가 안경을 벗어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원인이 뭐냐면 망막이 나빠진 게 아니죠. 눈이 나빠진 거죠. 눈에 있는 수정체가 나빠진 거 렌즈가. 그 렌즈를 갖다 끼웠더니 아주 좋게 잘 보이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몸이 좋아지니까요. 다음 그림을 보시죠. 보면은 이 몸이 좋아지는데 췌장 기능도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들어간 인슐린량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에 있는 자기 췌장에 회복해 인슐린이 나오니까 적게 나와 가지고 나중에 다 췌장의 원인이 나빠진 췌장을 다 회복시켜 버리면은 관해 현상 또 완치가 돼서 인슐린 하나 안 들어가도 좋은 현상이 되게 되는 거죠. 완치가 되는 것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네, 혈당 조절 능력, 췌장의 기능이 저절로 회복이 된다는 이거 놀라운 일인데요. 교수님, 이걸 증명하는 또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요? 그럼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저 2010년도에 네. 유럽 당뇨병학회 우리 팀이 발표한 연구도 있고 딴성 연구도 있는데 딴성 연구도 완치된다는 연구가 막 인시펌프쯤은 우리도 완치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때도 보면은 인시펌프 치료했더니 췌장 기능, 췌장에서 인슐린 맞는 양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과학적으로. 그때 계속 증가하고 당할성 정상화돼서 아주 정말 이상적인 치료라는 거 다 알려져 있죠. 많은 연구 결과가 이미 발표돼 있습니다. 췌장을 회복한다는 거 밝혀져 있죠. 네, 당뇨의 원인을 해결하고 췌장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인공췌장기 치료. 어떤 치료길래 이렇게 췌장의 기능을 회복시켜줄까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인공췌장기 치료 받고 계신 분 저희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10년 전 어느 날, 여느 날처럼 아침 운동을 나갔다가 죽을 뻔했다는 유태희관 씨. 난 죽는 줄 알았죠. 삐삐하고 도니까는 남을 붙잡고서 이제 버틴겼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하산을 한 거지. 그날 이후 그의 몸엔 변화가 생겼다는데요. 심한 갈증과 점점 줄어드는 체중. 그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병원을 갔더니 당뇨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전혀 생각이 더 생겼대. 운동 열심히 하지 뭐 당에 당자도 몰랐었고. 당뇨 극복 중인 유태희관 씨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그 우리 집 뒷산이에요. 올라갔는데 한 중간쯤 올라갔는데 갑자기 배가 고프고 막 어지럽고 진땀이 나고 기운이 쭉 빠져서 정신이 없이 그냥 주저물러 앉았죠. 앉아서 겨우 정신을 차려서 그냥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가게 너무 점포 뛰어 들어가서 그냥 주워 먹고 싶은 그런 느낌도 들고 갈증이 심하더라고. 특히 밤에 갈증이 더 심하더라고요. 그 일어나서 뭐 물 먹고 소변 보고 누우면은 또 1시간 반 정도 지나면 또 소변 보고 싶어서 일어나고. 밤에 그렇게 하면 서너 번 하니까는 사람이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육이 빠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운동을 하면 근육이 단단해야 되는데 아주 물컹물컹해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10년 전 당뇨 판정을 받은 이후 당뇨약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처음 반알로 시작한 당뇨약은 점점 늘어 나중엔 최대치까지 복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약 받아먹고 한 3년 내가 관리 잘했어요. 관리 잘했는데 한 3년 그러다 보니까는 맨날 그 쌀도 안 들은 깡무리밥에다가 그것도 많이 먹지도 못하고 맨날 배를 부여안고 이렇게 먹을 거 누면 찌면 그냥 그걸 집어먹고 싶어서 환장을 하는 거야. 3년 살아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먹었어. 근데 이제 먹기 시작하니까는
그게 자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약이 늘어나는 거고. 이때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보여주는 주인공. 이게 대체 뭘까요? 예전에 맞던 그 인슐린 펜입니다. 이게 주사 맞을 때마다 짜증나요. 이거. 밥 먹기 전에. 약은 얼마 드셨어요? 약이 글쎄 무슨 신장약하고 뭐또그 고지혈증약 뭐 이렇게 하면 한 6, 7개 되겠지요? 결국 약으로는 혈당 조절에 실패.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됐다는데요. 이마저도 점점 주입량이 늘어나고 그 자포자기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은 최대한으로 올라간 거고, 근데 인슐린 아침 저녁으로 꽂고, 그 악순환이거든 그게. 그 뭐 병원에 가면 인슐린 단위 더 높여라 이것뿐이 없거든. 그래서 막 먹었어요 나. 그 다음부터는 막 피자도 한 판 시켜 먹고, 뭐 통닭도 한 마리 그냥 먹고. 그러니까는 뭐 점점 고혈당이 되니까 기력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당화혈 색소가 무려 12까지 올라가면서 합병증 증세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잇몸이 안 좋아지면서 성안이가 없을 정도였던 데다가 시력도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정말 이대로 유태희관 씨에게 더 이상 희망은 없던 걸까요? 그런데 유태희관 씨가 뭔가를 보여주겠답니다. 바로 본인의 현재 혈당 지수인데요. 잘 나오잖아요. 지금. 놀랍게도 그의 혈당 지수는 84. 여기 보십시오. 이게 저 인슐린 펌프 달고 이런 숫자를 내가 봅니다. 이게 아주 정상적인 그런 일반인들이 나오는 치수하고 같이 나오잖아요. 내친김에 하나 더 무엇보다 반가운 변화가 있다는데요. 이 통은 뭔가요? 자 보십시오. 이거 요즘 저희가 집에서 먹는 쌀입니다. 보리쌀 안 들어갔어요. 맨 생쌀인데 과거에는 그 쌀 한 톨 안 들어간 그런 보리밥에다가 이렇게 먹었는데 참 가족들한테 좀 미안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펌프 달고서부터는 뭐 똑같이 먹으니까는 이게 아주 즐거움이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밥 먹는 즐거움이 맛있어요 쌀밥 참. 컨디션이 좋아졌으니까 몸이 가벼워졌죠. 그러니까 뭘 해도 어떤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뭘 해줘야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뭐 하여튼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좋아 그냥. 사실 유태희관 씨는 산을 좋아하는 산악인인데요. 각종 장비가 그야말로 전문가 수준입니다. 20대 때 시작을 했죠. 20대 시작해서 이제 뭐 얼마 전까지도 그냥 그렇게 계속 해왔었는데 당이 그 혈당 치수가 자꾸 높아지면서부터 뭐 무기력해지고 그러니까는 잠시 쉬었었습니다. 이제 뭐 혈당도 잡히고 몸도 가벼워지니까는 다시 또 시작을 한번 해볼까 그러고 있는데 잘 될런가는 모르겠습니다. 인공췌장기로 치료 이후 달라진 그의 인생. 다시 건강이 회복되니 생활 자체에도 활력이 생겼다는데요. 유태희관 씨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 인슐린 펌프라는 거는 막판에 다는 게 아니고 당뇨 시작될 때부터 다는 거를 이제 확실히 제가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는 그 당뇨라는 얘기 들어오면은 약 먹지 말고 인슐린 펌프부터 착용하십시오.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는 것이 힘이다. 당뇨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이겨낼 일만 남았다는데요. 피로야 가라! 당뇨야 가라! 유태희관 씨, 앞으로 더 건강하세요. 네,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저희 전화상담, 문자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318-2275, 02-318-2275,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세요. 화면으로 유태희관 씨의 사연 만나봤는데요. 이분은 인공췌장기 치료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합니다. 이 10년 동안 먹는 약 그리고 인슐린 주사로 치료해 오셨는데 이 혈당은 제대로 잡히지가 않고 복용량 그리고 주입량이 점점 늘어나서 너무 괴로웠다고 하셨어요. 교수님, 사실 저희가 이런 케이스 굉장히 많이 만나봤잖아요. 이것 그렇죠.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분들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좀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환자들이 네.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음, 혈당치 높아지고 또 치료약이라고 그래서 먹냐고 먹는데 먹냐고 거의 뭐 끝까지 올라간다고 맞아요. 거기다가 인슐린 부족해서 인슐린 주사를 맞았는데 인슐린도 증가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혈당은 높고 몸은 나빠지고 그래서 당뇨병 치료는 그 원인에 맞게 올바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과학적인 증거죠. 그럼 왜 늘어나느냐? 실제 한번 그림을 보시죠. 정말 보면은요. 먹약 먹거나 인슐린 주사 맞을 때는 이 먹는 약도 주사 약도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 만드는 췌장이 점점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원칙이죠. 인슐린 나오는 우리 몸에. 그러니까 외부에서 많이 들어가야 되죠. 약도 많이 들어가죠. 그럼 그것이 실제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합병증 오게 되고 총화되는데 실제로 인슐린을 우리 몸에서 나온 양을 측정해 본 과학적 증거에 의하면은 먹는 약 먹을 때 보면은요. 1년에 4% 췌장 기능이 감소합니다. 저처럼. 그러니까 감소하니까 대신 췌장을 더 자극하는 약인 이거 저 먹는 약이나 또 인슐린 점점 증가시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사실은 당뇨병 원인을 점점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완치 안 시키게 되게 그런 경우밖에 안 되는 거죠. 완치가 정상화돼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옛날 치료에 그 구식 치료에는 많이 쓰고 했으면은 당뇨병이 안 난다 얘기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몸에서 나빠지게 되면 몸이 좀 나빠지는 거죠. 그럼 혈당치를 나타내는 당화혈색소 한 3-4개월 동안 당화혈색소를 보면은요. 혈당 나타나는 거 보면 저 밑에 6.2%가 정상인데 점점 올라가죠. 3년, 6년, 10년, 15년.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치료가 안 된다. 그거는 이제 치료가 잘 되는 병인데 원래 당뇨병을 이제 잘못 치료해서 그런 거죠. 먹는 약 먹고 인슐린 주사 맞아서 그런 거죠. 그런 과학적 증거가 있어요. 먹는 약 먹으면 우리 몸의 기관이 점점 나빠진다. 췌장인 것을 확실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년까지는 식이요법, 식이조절도 열심히 하고 많이 자제를 하셨대요. 그런데 점점 기운이 빠지고 너무 힘드니까 어느 날부터는 갑자기 피자도 드시고 통닭도 드시고 자제가 안 돼서 당화혈 색소 수치가 12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교수님. 이 그렇죠. 당화혈 색소 수치가 당뇨 환자들에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당화혈 색소 수치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당뇨병이 인제 얼마나 나쁜가 또 나빠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몸의 정상과 물론 빗나가 있느냐 그죠. 많이 빗나가서 나쁜 거 아닙니까? 근데 혈당치가 한 가지 그 증거가 되죠. 근데 혈당치는 5분 간격으로 많이 바뀌니까 그것을 대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혈색소와 이 저 포도당 결합된 형태가 당화혈색소예요. 그러니까 혈색소 몇 %가 되냐. 그래서 정상이 6%인데 이 경우에는 뭐냐면 3개월이나 4개월 혈당치의 평균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번 재면. 그래서 보면 합병증과 관련이 있는데요. 6, 7, 8, 9, 15, 6%인데 점점 올라가면 12%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망막증, 신장증, 뭐 말초 신경장애 이런 거 다 증가하죠. 그처럼 이거 보면은 앞으로 합병증 올 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10이면은 거의 좀 맥시멈까지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에 많이 합병증이 오고 있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당화혈 색소 수치가 높다는 얘기는 혈당 조절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고 이렇게 되면 또 이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유태희관 씨 합병증으로 이가 다 빠지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시력이 점점 안 좋아져서 TV도 흐릿하게 보일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바로 이 당뇨 합병증이죠. 합병증에 대한 이야기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교수님. 합병증 어디에 어떻게 오는지 한번 짚어봐 주시죠. 합병증이라는 게 온몸에 우리 조직이 세포가 에너지 부족상이 심하게 빠져서 합병증 오는 거죠. 그 온몸이 다 오게 되는 거죠. 한번 그림을 보시죠. 이 중풍도 오게 되죠. 혈관이 동맥경화증 많이 오니까. 그 다음에 망막증 와서 눈에 혈관이 파괴돼 가지고 망막증 와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치주 질환이 와서 이가 다 빠져. 이분들 이가 다 빠지는데 당뇨병에
이가 빠지는 요인이 아주 심한 혈당체가 계속되면은 그 치료 잘하면은 저기 이가 다 빠지게 돼요. 치료하면 안 나니까요. 신경합병증 팔자 수축가 아프게 되고 심장에 대한 혈관이 망가져 심장병,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많이 오게 되고 그다음에 신장이 나빠져서 혈액 투석하게 되고 자율신경 기능 장애로 발기부전이 오게 되고 다리는 혈관이 두꺼워지고 혈액순환 안 되고 신경합병증 오고 그래서 족부병관에서 다리를 절단해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온몸이 한꺼번에 온몸이 다 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당뇨병이라는 거 온몸의 세포에 에너지 부족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다 온몸이 오는 것이죠.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 구석구석 망가지는 당뇨 합병증. 그런데 이 당뇨 합병증을 인공췌장기 치료로 예방할 수 있다면서요, 교수님? 그럼요. 전 세계에서 이 의학의 발전의 커다란 그 성과인데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단 조건은 좋은 치료 방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연구 결과인데 그중까지 대표적인 연구를 한번 보시죠. 한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당뇨 저조가 합병증 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440명 당병 환자를 대상으로 29개의 미국과 캐나다의 당병 연구센터를 공동 연구한 건데 절반은 옛날 치료하고 90초 인슐린 주사 맞는 치료하고 절반 인슐린 펌프를 치료하고 10년간의 이 두 그룹에서 합병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한번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보면은요. 이 10년 후에 봤더니 인슐린 펌프 단 환자가 옛날 치료, 인슐린 주사 맞는 환자에 비해서 망막증, 신장합병증, 심근합병증이 60%가량 감소했습니다. 훨씬 적게 왔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보면은 이게 미국 당뇨병학회에 보고된 것인데요. 2012년에 보고된 건데 보면은 인슐린 펌프 닮은 당화혈 수소가 8.5였던 것이 6개월 만에 6.5%, 1년 후에 6.5%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혈당이 정상화 됩니다. 물론 잘 먹으면서 그래서 혈당 조절이 잘 돼요. 이 부분은 뭐 혈당 조절이 혈당이 높았다고 20일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실제로 망막증 한번 보시죠. 이 환자는 눈이 잘 안 보였었는데 슬라이드 보시면 망막증 기존의 인슐린 치료 지금 이 사람은 인슐린 주사 맞는 거 보여줬잖아. 이거 둥그런 거 그랬는데 그게는 만 10년 후가 되면은 60%의 눈에 망막증이 왔지만은 인슐린 췌장 치료에는 10%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뇨병은 치료 방법을 올바른 치료 방법을 하면은 합병증이 예방된다는 걸 다 알려져서 당뇨 환자들의 합병증이 이제 걱정 없이 살아도 된다는 것이 전 세계에 다 알려져 있죠. 단 치료 방법을 바꾸면 되는 거죠. 네. 네, 저희 방송 중에도 그리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318-2275, 02-318-2275, 그리고 문자 샵 3772번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상담 연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 앞으로 문자 상담 사연 굉장히 많이 와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 소개해드리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842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저는 직업상 땀을 많이 흘리고 움직임도 많습니다. 인공췌장기는 몸에 24시간 달고 살아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 불편하진 않을지, 땀에 항상 젖어 있어서 괜찮은지,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 직업상 움직임이 많고 좀 땀을 많이 흘리시나 봐요. 이런 경우에도 별 무리가 없겠죠, 교수님? 저 용광로 일하는 사람도 달고 다니시고 땀 많이 네. 흘려도 괜찮고 그거 잘 닦으면 되고 또 큰 음. 문제가 되지 않죠. 아까 말한 그 프로 선수, 골프 프로 선수도 내가 골프를 안 해봐도 모르겠지만은 막 가격한 운동 하잖아요. 그래도 네. 그럴 적에도 다 달고 다니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몸을 건강히 해야지 땀 정도 나는 불편한 것 때문에 몸을 다 망가뜨리는 일은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훨씬 더 이익이 많으니까 네. 땀이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당뇨 치료 역시 더 올바른 정보, 많은 지식을 접해야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보일 텐데요. 오늘 당뇨 알아야 낫는다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기 바랍니다. 자, 아쉽지만 교수님과 여기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교수님,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꽃샘추위가 아직 다 물러가지 않았나 봅니다. 아직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만성질환 환자들 건강관리 더욱더 유의해야 한다는 거 아시죠?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